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일주일 사이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도 늘면서 일부 주에서는 병원이 꽉 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했다가 발표 4시간 만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결국 각 카운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내 영업이 정상화된 이후 야외 영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의견과 정식 허가된 만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지급하는 경기부양 지원금 600달러가 9월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엔 중산층까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7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가운데 신곡 퍼미션 투 댄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수화를 활용한 안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내년 LA 카운티 셰리프국장 선거 출마를 발표한 한인 입양아 출신인 세실 램보 LA 국제공항 경찰국장. 이 지역 정치인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국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나 증가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뿐 아니라 입원 환자도 늘면서 일부 주에서는 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만 3천여 명. 10,000명을 조금 웃돌던 그 전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에서 환자가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50%를 밑도는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A third of the cases in the United States are coming out of 5 hotspots: Florida, Louisiana, Arkansas, Missouri, and Nevada. 미주리주 등 집중 발병 지역에선 몰려드는 환자의 병원 곳곳이 포화 상태입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른 지역 의사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That's a pretty astonishing figure. What that requires is that more than surpasses the typical ICU capacity, so then you have to overflow into other units. 특히 과거 대유행 때와 달리 이번엔 입원 환자 가운데 젊은 환자들도 많습니다. 노인층이 대부분 백신을 맞은 상황이라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에서 집중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We're seeing a lot of people in their 30s, 40s, early 50s. We're seeing some teenagers and some pediatric patients as well. 보건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에 대해선 지역 정부가 백신 접종 명령을 내리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이번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상황을 보면 전체 확진자 10명 중 3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남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람다 변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국내 전체 변이 중 델타 변이는 63%로 가장 많아졌습니다. 3차 대유행을 주도했던 영국발 알파 변이를 델타가 처음으로 앞선 겁니다. 최근 기세가 무서운데 지난주만 계산하면 전체 변이 중 69%로 전체 확진자 중 3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셈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있지만 8월 중에는 우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는 모든 연령층에서 늘고 있는데 활동량이 많은 20대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델타 변이 대책은 백신 접종입니다. 앞선 영국 정부 연구에서 2회 접종하면 델타 변이에 안 걸릴 확률은 70에서 80%, 중증 예방률은 94%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연구에서 1회 접종은 예상보다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 예방률은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가 67%, 56%, 중증 예방률은 각각 88%, 78%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미에서 출현한 새로운 람다 변이가 세계보건기구 관심 변이로 지정됐습니다. Pueden brindar de manera muy transparente para su población que evaluaron de cómo fue el proceso de evaluación, cuál es la situación de la autorización.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이웃나라 칠레를 거쳐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벌써 세계 29개 나라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람다 변이가 확산한 페루가 코로나19 치명률이 9.3%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다만 초기 연구 단계지만 기존 치료제와 백신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여전히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나라가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한 차례 더 맞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일면서 전 세계 백신 불평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경희 기자입니다. 전체 인구의 56%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스라엘에서 암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성인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집단 면역에 근접했는데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에 이르자 3차 추가 접종을 승인한 겁니다. We are starting the third vaccination and we are hoping this will enable us to return to as normal life, especially protect our patients. 3차 추가 접종은 2차 접종 완료 뒤 4주에서 8주 사이에 이뤄지는데 일반인 확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입니다. 영국도 올 가을 고령자에 대해 백신 추가 접종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은 필요 없다면서도 추가 접종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The CDC and the FDA said that based on the data that we know right now, we don't need a booster. That doesn't mean that won't change. 세계보건기구 WHO는 선진국의 백신 3차 추가 접종은 탐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y will ignore the rest of the world and will give a chance to this virus to continue to circulate, prolonging the agony of this world. WHO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추가 접종 대신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에 백신을 공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각국의 백신 이기주의를 지지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시키는 방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방침을 다시 뒤집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 오후 공식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등교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도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시간 만에 주정부는 방침을 뒤집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카운티 지역 정부에 위임하겠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학생을 돌려보낼지 여부는 카운티가 지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교내 3피트 거리 두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면서도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1,103명으로 5일 연속 1,000명을 넘겼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백신 미접종자를 직접 방문해 백신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차장에 설치된 야외 영업 천막으로 식당 업주와 일반 업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식 허가를 받았으니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상가 주차장에 설치된 야외 패티오 캐노피.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주차장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캐노피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 상가를 찾은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인업주 김모 씨는 야외 영업으로 주차장이 부족해 매출이 무려 40% 정도 급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상가는 주차난 때문에 찾기를 꺼리는 손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는 많이 40% 정도는 잃어버렸어요 제가. 손해를 봤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주차할 데 없으면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아 이제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니까 그러니까 피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아예 안 오시는 거예요. 반면 식당 업주들은 LA 지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야외 영업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야외 영업으로 50% 정도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야외 영업은 LA시가 허가해준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패티오가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좀 많이 팔면은 좋은데 파킹은 언제나 문제였어요. 언제나 붐비고 언제나 파킹할 자리는 없고 그래도 사가실 분들은 다 사가시고 식사하실 분들은 다 식사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난이 해결되기 전까지 야외 영업 문제에 대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서명한 주정부 예산안에 아태계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아태계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모두 1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먼저 혐오 범죄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주어집니다. 또 아태계 혐오 범죄 통계나 데이터 분석 등 연구를 하는 기관들에도 주정부 지원 예산이 지급될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기부양금 600달러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중산층까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구당 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경기부양금 예산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경기부양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부양금 6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연소득 3만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로 2020년 세금 보고를 마친 납세자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추가로 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부양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 가정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부양금은 오는 9월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당초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7만 5천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총 6개의 예산안은 1,000억 달러로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내년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세실 램보 LA 국제공항 경찰국장. 한인 입양아 출신으로 셰리프국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램보 국장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셰리프국 관할 지역에 포함되는 토렌스와 캄튼, 그리고 레돈도 비치와 잉그루드 등 6개 도시시장들은 오늘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개 성명에서 램보 국장은 경험과 실력 면에서 셰리프국을 이끌고 갈 가장 적합한 인재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가가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인 음악가들은 이런 인종차별이 음악계의 오래된 문제라면서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줄리어드 음대는 지난달 바이올린 거장인 주커먼을 초청해 온라인 특별 수업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주커먼은 일본계 미국인 자매를 지도하던 중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f you have a question about how to play something, then sing it. And he said, I know in Korea they don't sing. It was very strange to hear. 자매가 우린 한국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일본계라고 밝히자 주커먼은 일본인도 노래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He said, yeah, Korea they don't sing. It's not in their DNA. I was very shocked. 당시 이 수업을 참관한 바이올리니스트 겸 음악기자 나일스 씨는 이런 내용을 기사화했고 주커먼의 과거 발언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커먼은 2년 전에도 중국계 바이올리니스트를 지도하던 중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Is that we speak in English in a very different way when you speak in China. That's not a violent sound. Okay? 그런가 하면 한국계 연주자를 지도하면선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Your name's Sarah Chan?
문제가 불거지자 주커먼은 뒤늦게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줄리어드는 논란이 된 특강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줄리어드의 조치가 오히려 주커먼을 보호해주는 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엘세군도부터 플라야델레이 남쪽 끝까지 해변을 폐쇄했습니다. 700만 갤런에 달하는 오염수가 바다에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엘세군도시 인근 바다에 대량의 오염수가 유입돼 해변들이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인근 하수 처리장 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1,700만 갤런의 오염수가 남가주 바다로 흘러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엘세군도 북쪽부터 플라야 델레이 남쪽에 이르는 해변들이 모두 폐쇄됐습니다. USC 2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내일까지 파업에 들어갑니다. USC 병원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공인 간호사들 RN들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간호사들은 만성적인 병원 스태프 부족으로 환자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외부 계약자들의 너무 의존해 병원의 안전한 운영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리세이즈박 한인 식당 연쇄 절도 사건 용의자가 3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펠박 경찰은 지난 2018년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있는 한인 식당 2곳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제임스 조셉 비트젠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비트젠은 절도와 마약 등의 다양한 전과가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트렌트에 있는 주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한인 유학생 수가 올해 다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 출신 유학생은 총 43,773명으로 지난 3월 4859명과 비교해 약 3,000명, 7%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917명, 11.8%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테네시주 프랭클린 지역에 거주하는 김모 씨 등 남성 18명을 함정 단속 끝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폭동 사태로 최소 75명이 숨진 가운데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LG전자에 이어 삼성전자 물류창고까지 약탈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폭동으로 전소된 남아공 동남부 항구도시 더반 산업단지의 LG전자 공장입니다. 200억 원 이상 투자한 공장이 잿더미로 변했고 물류창고에 보관됐던 완제품과 자재들까지 약탈당해 수백억 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업장에서 약탈과 방화가 발생을 해서 생산시설과 물류창고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줄 루나탈주의 삼성전자 물류창고도 약탈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도들에 쫓겨 경비업체와 직원까지 달아난 상태라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동과 약탈은 이제 남아공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까지 번졌는데 남아공 정부는 무장한 군 병력까지 배치해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It's a disaster. It's like everyone lost, you know. Yeah. Everyone. Most of the shop, there's no shop left here. There's nothing left here.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의 부패와 사기 혐의로 구금된 것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단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와 빈부격차 때문에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폭동으로 최소 72명이 숨졌고 7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남아공의 교민 3,300여 명이 체류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우리 교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일본이 자국 국가안보를 분석한 올해 방위백서에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다시 넣었습니다.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면서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입니다. 오늘 스가 총리가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정식 보고됐는데 한일 방위협력과 교류에 대해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부정적 대응 사례로
지난 2018년 10월 한국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서 우길기가 문제돼 자위대가 불참했던 것과 같은 해 12월 한국 해군 구축함이 자위대 항공기에 사격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도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해역 군사훈련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한국의 부정적 대응이란 표현은 지난 2019년 처음 등장했는데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한미일 협력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와 무관을 불러 강하게 항의하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습니다. 근본 방위백서를 포함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일본 방위백서는 물가 수준을 고려한 한국의 국방비 소비 능력이 2018년에 506억 달러로 일본의 494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한국 여야 대표가 첫 만찬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가 100분 만에 번복한 걸 놓고 하루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표회동 다음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두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대해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4단계로 가서 지금 사람들 만나자는 소비진작이라는 말을 피워놓으면서 그런 합의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며 여야 대표 합의를 막아섰습니다.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당내 비판에 100분 만에 번복한 데 후폭풍이 이어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별 지원 후 재원이 남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야당 대표까지 끌어들인 탄력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탱자가 된 것입니까?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여야는 물론 당정 간 속내와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한국 여야 대표가 전격 합의한 사안 가운데는 17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다가 사전 논의는 충분했던 것인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위성정당 문제 해결에 더해 이런 합의도 했습니다. 지구당의 부활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검토하자. 정당의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때 옛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여파로 2004년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금권 선거의 온상으로 지목된 겁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과 달리 정치 신인 등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사무소조차 낼 수 없어 차별구조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 요구가 커졌지만 패습이 재현될 거다,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안을 양당 대표가 당 안팎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합의부터 한 겁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당내 사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코로나19도 심각한 상황인 만큼 현재는 논의의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혼선까지 더해지면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제왕적 당대표라고 맹공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송 대표가 강성당원을 비판한 대깨문 발언에 대표가 최대 리스크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대표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면 그 정당 후보한테 어떻게 표를 주겠냐고요. 대선을 앞두고 쇄신 경쟁을 주도해온 송영길, 이준석 두 대표의 리더십이 소통 부족과 내부 반발이라는 문턱에 걸려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 우리 한인 사회에도 의미 있는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아텍의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입니다.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아시안 역사 교육 등에 쓸 예정입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텍의 커뮤니티 단체들에게도 예산은 배분될 것입니다. 아시안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된 최초의 아텍의 커뮤니티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빅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